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유목 제국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 1분 복습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배웠던 유목 민족이 무슨 메르? 그렇죠? 킴메르. 거의 BC 1200년 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요 킴메르를 밀어낸 민족이 뭘까요? 아주 잘 나오죠? 세계사에서. 자, 스키타이 하면은 무슨 문화? 황금 문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흉노를 배웠었죠. 그러면은 흉노의 왕을 뭐라 그럴까요? 자, 선우라 그러죠. 그러면 유명한 선우가 두 명 있었죠.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자, 장난쳐 볼게요. 두만강 할 때 두만선우. 근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죠. 바로 묵특선우에게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분이 벌써 코도 크고 좀 뭐랄까 의지가 엄청 강하게 생겼죠. 이분을 바로 묵특선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 업적 배웠죠. 업적이라기보다 좀 웃기죠. 아버지랑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 두만선우를 없애고 자기가 선우가 됐죠. 몇 년에? BC 209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볼게요, 여러분. 동호라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지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만주와 요쪽에 여러분 동호라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요 동호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선비족.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요 선비족이랑 또 가까운 게 누구냐면요. 거란족. 신기하네. 무슨 족? 몽골족. 선비, 거란, 몽골족의 조상을 동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도 반쯤 두드려 패고 또 하나 요쯤에 있던 여러분 월지도 두드려 패요. 배웠죠? 묵특선우의 아빠 두만선우가 묵특선우를 월지로 인질을 보냈다가 같이 쳐들어갔다가 당한 거 아시죠? 요 월지가 나중에 여러분 묵특선우 때문에 서쪽으로 도망쳐서 배월지라는 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한무제 혹시 기억나세요? 안 배웠지만 요 한무제가 이 흉노가 너무 미워서 패고 싶은데 좀 전투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무제가 자기 부하인 장 누구예요? 장동건이 아니라 장건을 대월지에 보내서 야 대월지야 우리 한나라와 동맹해서 흉노 때리자. 그러니까 대월지가 거절해요. 대신에 장건이 요 한나라에서 대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개척한 길을 바로 그 유명한 실크로드 비단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한무제 중국사 입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서양과 교류하는 요 비단길이 개척된 원인은 사실상 무슨 노예요? 흉노가 되는 거죠. 참 재밌죠? 자, 그러면 해보자. 이 묵특선우 동호도 두드려 패고 월지도 두드려 패요. 참고로 멸망이란 말은 좀 안 맞는 게 동호나 월지나 유목민족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땅을 뺏겨서 그 땅에서 멸망한 거지 도망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진황교체기. 그렇죠? 중국이 엄청 혼란스러울 때 흉노의 묵특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역이 어디냐? 지도 그려볼게요. 이게 중국이고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중국이면 여러분, 요쪽.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나라 30개를 정복한 다음에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중국에 누가 등장하느냐?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참고로 여러분, 요 항고조는 그 여러분 혹시 항우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항우와 유방이 진나라 망하자마자 여러분 BC 대략 206년에서 BC 202년 5년 동안 막 치고받고 싸워요. 요거를 초나라 유방 항우가 세운 초나라와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엄청나게 전쟁을 했는데 유방이 이겨서 여러분 바로 BC 202년에 한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유방은 진시황이 죽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자부심도 높고 여러분 사실상 군사력이 높았겠죠. 근데 참 운이 안 좋아요. 바로 요 항고조 유방일 때 누가 있는 거예요? 묵특선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특선우가 먼저 쳐들어가요. 어딜 쳐들어가느냐? 중국에 평성이라는 데를 쳐들어오니까 항고조 유방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40만 명을 이끌고 묵특선우를 패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야, 묵특선우 유목민족이죠. 말 잘 타죠. 거의 징기스칸이요. 완전 여러분, 자 해볼게요. 백등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 백등산이 뭐냐? 바로 평성이라는 데 있는 산인가 봐요. 그래서 백등산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성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요 묵특선우랑 항고조 유방이 야 우리 싸우더라도 날짜 정하자. 왜? 후손들이 연도 외우기 어려우니까 BC 200년에 싸웁니다. 싸워서 완전히 항고조 유방이 여러분 포위돼가지고 죽기 직전이 돼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야. 왜? 아니 여러분 전국을 통일했는데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항고조 유방에 아주 머리 좋은 진평이라는 사람이 전하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묵특선우가 굉장히 효자다. 그런데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나 왕의 부인을 연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요 묵특선우 어머니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좀 부탁을 하자. 했더니 항고조 유방이 야, 그게 되겠냐? 해서 하긴 해요. 했더니 웬걸 묵특선우가 여러분 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우리 흉노가 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동생이 돼서 너 계속 우리한테 머리 박아야 돼. 요거를 따라 해볼게요. 형제 지간에 예를 맺어요. 일종의 항고조 유방이 항복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야, 너 이제 동생이니까 뭐냐? 1년마다 우리 흉노에게 곡물, 은, 금, 비단, 뭐야? 삥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 이제 니네 한나라 공주 중에 가끔가다 한 명씩을 나에게 시집 보내라. 일종의 인질이죠, 여러분. 무슨 공주? 화봉 공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말이 공주인데 진짜 왕의 친딸보다는 궁녀나 혹은 먼 친척 왕족을 보내는데 되게 불쌍한 거죠. 일종의 여러분 인질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완전히 거의 한 100년? 100년은 아니고 60년 동안 완전히 이제 한나라는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흉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아, 참 운이 안 좋죠. 묵특선우가 있을 때 누가 등장한 거야? 하필이면 그때 항고조 유방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자, 일단 묵특선우와 항고조 유방이 붙었다. 백등산 전투, 평성 전투, BC 200년. 누가 승리해요? 묵특선우. 그래서 뭐를 맺어요? 형제지간에 예. 뭐를 갖다 바쳐야 돼요? 공주. 그래서 여러분 슬픈 공주. 자, 우리가 무슨 공주라 불러요? 화봉 공주를 갖다 바쳤다. 그 다음에 곡물이 뭐냐? 여러분 삥 뜯기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금, 은, 비단, 차,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대신에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을 국경으로 이렇게 이제 한동안 평화가 오는데 말이 평화지 계속 여러분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에피소드. 이거 재밌어요. BC 195년에 누가 죽느냐? 항고조 방금 얘기했던 유방이 죽어요. 그런데 이 항고조 유방의 부인이 여씨인데요. 그래서 여태후라고 부르는데 완전 여장부예요. 남편이 죽자마자 사실상 이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어떤 사람들? 자기 반대파. 그래서 약간 나쁜 사람일 수 있는데 웃긴 건 뭐냐? 여러분 역사서 특히 사마천의 사기에는 정치를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책인 사기를 쓰는데 이 사기에서 여러분 그 본기라고 주로 훌륭한 황제나 왕을 다루는 이제 편제인데 여러분 유일하게 여자 황제로서 누구를 올려놨어요? 여태우. 제가 알아봤더니요 사마천이 그 후에 2000년간 학자들 특히 유학을 배우는 학자들에게 엄청 욕을 먹어요. 왜냐? 야 감히 여자를 정식 왕도 아닌데 이 여태우를 왕 옆에 올려 해서 여러분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근데 사마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이죠. 야, 사실상 황제다. 그리고 업적도 대단하니까 올렸다. 오히려 여러분 이 사마천사기는 남존여비가 없었죠. 여하튼 이 여태호가 딱 여왕이 되자마자 묵특선우가 장난을 쳐요. 장난을. 뭐냐? 여태호에게 편지를 보내. 야, 여태호, 나 묵특인데 너 남편 응? 돌아가셨다며. 그러면은 나도 아내가 별로 없고, 응? 너도 외로우니까 우리 결혼하자라고 여러분 희롱을 한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는 여태호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군사회의를 열어요. 야, 안 되겠다. 저 오랑캐 놈이 감히 남편 죽자마자 나를 희롱했다. 전쟁하자. 해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현명한 부하들이 여왕이시여. 싸웠다가는 또 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재밌게 해볼게요. 항고조 유방은 자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일단은 여러분 초나라에 항우를 두드려 팬 다음에 여러분 뭐를 세웠어요? 한나라를 BC 202년에 세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해볼게요. 자, 이거 상식이에요. 진나라 진시황은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여기다가 군현에서 군은 큰 마을, 현은 조금 작은 마을에서 여러분 군에는 군수, 사도죠. 현에는 현령. 한마디로 지방간을 여러분 보내서 중앙에서 진시황이 전국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 배울 때요, 매일마다 중앙집권화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중앙집권화는 뭐냐?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해서 권력을 왕한테 집중시켰다. 그러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웃긴 얘기 해볼게요. 일단 무슨 건이 있어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앙집권화가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왕권이 센 겁니다. 그런데 항고조 유방은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유치하게 해볼게요. 항고조 유방 군사가 20만 명이에요. 근데 부하들이 엄청 많은데 이 부하들이 군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부하들의 도움으로 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부하가 더 세. 그래서 항고조 유방은 여러분 9년제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이렇게 한 나라가 있으면 큰 부분 중앙은 항고조 유방이 중앙 집권을 하고 지방은 친척이나 부하들에게 땅을 줘서 직접 다스리게 합니다. 요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땅을 부하들에게 줬다. 봉건제라 그러죠. 그래서 항고조 유방은 중앙은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를 하고 지방은 어쩔 수 없이 부하나 친척에게 땅을 주는 봉건제를 했다.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믹스했다. 요거를 역사 용어로 알아두면 좋아요. 참 잘 나와요. 군국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진시황은 군현제를 했잖아요. 완벽하게 중앙집권. 그런데 항고조 유방은 군현제도 하지만 봉건제도 하는 군국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왕의 힘이 진시황만큼은 세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항고조 유방이 있었는데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방금 배웠던 여러분 묵특선우한테 평성정투, 백두산전투로 여러분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참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해볼게. 한문제란 사람이 등장해요. 요 문자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 정치를 엄청 잘해가지고요. 한나라 문화가 엄청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 퀴즈 한번 낼게요. 자, 퀴즈.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왕을 한 명 뽑으려면 거의 99.9% 무슨 대왕일까요? 세종대왕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시오. 아마 여러분 거의 세종대왕일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이 깜짝 놀란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수백 명의 왕이 있지만 넘버 원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한문제래요. 한문제. 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문제가 국력을 엄청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따라볼게요. 바로 한나라의 무술.
여러분 어떤 왕이든지 무자가 들어가면요. 자, 제가 유식한 척 해볼게요. 이게 싸울 무자거든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많이 한 왕자는 여러분 다 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무제가 등장해서 이 사람 때부터 여러분 이제 흉노를 무지하게 두드려 패요. 그럼 해볼게. 시험으로 치면요. 현행 세계사나 동아시아에서 한무제 매일 나오죠. 한무제.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무제가 위대하긴 하지만 한 문제가 없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 상식을 밝혀줄게요.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데요. 만약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여러분 태종 이방원 아시죠? 요 이방원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켜 놓고 신하들을 여러분 많이 길을 못 죽여 놓고 문무를 정비를 못 해놨으면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많이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잘 나간 이유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태종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무제가 엄청나게 업적이 큰 건 뭐냐? 바로 할아버지인 한문제 덕분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역사에 딱 비춰보면은 동양사건, 서양사건 갑자기 어느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업적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그 개인의 개인기도 있지만요. 좀만 더 연구해 보면은 그 아버지 약간 올라가면 할아버지 대에 뭔가 엄청난 국력을 신장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보자. 그러면 한무제는요. 자, 따라해볼게요. BC 141년부터 87년. 여러분 50년 이상을 왕을 했죠. 자, 흉노와 43년을 전쟁을 했대요. 야, 여러분 이 한무제 장난 아니죠. 그냥 어림잡아도 40년간 흉노와 매일 싸운 거예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흉노예요, 그렇지? 요렇게가 지금 무슨 나라예요? 한나라예요. 근데 흉노는 말 타고 다니고 기병이 위주고 한나라는 거의 말이 없어요. 보병이야.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요 그 한무제가요 저기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오, 들어본 적 있죠? 대월치. 흉노에게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적은 나의 친구죠. 이때 한무제가 여기 장건이란 사람을 대월치에 파견해서 말도 구해오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장건 길치야. 대월치 가다가 흉노 가서 몇 년간 인질수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러면 어떻게 갔는데 대월치가 냉정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길을 개척하게 됩니까? 비단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무제는 흉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흉노 때문에 장건 보내서 대월지랑 동맹 맺으려다가 어리버리 비단길을 개척해서 세계사에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무제가 집념의 사나이예요. 40년간 계속 공격을 하고 흉노 막 무역하는 거 막고 했더니 여러분 유목민족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흉노가 말라 죽는 거야. 거의 여러분 흉노도 힘드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한나라도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타격은 누가 더 크겠어요? 흉노가 크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 해볼게요. 자, 보자. 진시황도요. 흉노랑 싸웠죠. 진시황 때 흉노를 승리한 장군이 누구예요? 몽염이죠. 자, 요 몽염 장군은 흉노를 패서 외우지 마세요. 오르도스란 지방까지 위까지 뺐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몽염시켜서 여러분 무슨 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면 자 지금 무슨 무제 배우고 있어요? 한무제 배우고 있죠. 여러분 한무제도 장군 2명은 외워야 돼요. 바로 누구냐? 야, 내가 위에 있는 청이다. 위청. 이름 웃기죠? 위청.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배울게요. 곽거병이란 장군을 시켜서 여러분 완전히 흉노를 두드려 팹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봤더니 요 위청이 삼촌이고요. 요 곽거병이 조카라고 합니다. 이걸 왜 하느냐? 그냥 상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요. 혹시 시험용으로 보시는 분은 외워놔야 돼. 왜냐? 가끔 문제에
몽염, 흉노, 위청, 곽거병, 흉노 나오면 요거만 딱 나오면 잠깐 몽염이 한 문제 무한지 진시황번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해볼게요. 진시황은 몽염, 한 문제는 위청, 곽거병, 위청, 곽거병, 위청이 위죠, 함천, 곽거병이 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이 한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흉노를 두드려 패긴 했는데요. 40년간 전쟁하니까 막 세금 많이 거치고 막 백성분 여러분 엄청나게 막 죽었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닌데 하나 엽기적인 거 알아냈어요. 한무제 때 흉노와 매일 싸우다 보니까요. 인구가 이 당시 중국 인구가 4천만이었대요. 잠깐만. 지금 몇 억이야? 14억이죠. 그때 4천만이었대요. 그런데 썰에 의하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썰에 의하면 한무제 때 인구가 여러분 2,500만까지 줄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상식이에요. 전쟁할 때 귀중한 사람의 목숨도 많이 죽지만 전쟁할 때 여러분 무기, 쌀 같은 거 제공해야 되겠죠. 이걸 단순히 뭐라 그래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무제가 40년을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의 돈, 재정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한무제가 뭘 하느냐? 누구나 먹어야 되는 소금, 누구나 필요한 철을 야 개인끼리 거래하지 말아라. 앞으로 소금과 철은 국가가 비싸게 팔겠다. 전매가 뭐냐? 국가만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소금이 원래 10원밖에 안 하는데 국가만 파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겠죠. 10원짜리 100원, 1000원에 파는 거야. 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이고 매일 전쟁이라 사람도 많이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소금과 철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했겠죠. 게다가 여러분 뭘 하느냐? 자, 따라해볼게요. 평준법, 균수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겉으로는 이거야. 자, 여기에는 쌀이 10만 원이고 여기는 2만 원이면 2만 원짜리 쌀을 여기 10만 원짜리 가서 6만 원에 팔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오, 물가 안정책이 평등하게 물가를 만들겠다. 균등하게 만들겠다인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겉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2만 원짜리를 사다가 10만 원인데 가서 싸게 파는 거는 상인이 해야 될 건데 국가가 해버린 거야. 뭐냐? 이 그 한무제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인들을 많이 죽여요. 아니 특히 대상인. 한국으로 치면은 재벌들을 여러분 시비 걸어가지고 막 죽인 다음에 지가 장사를 해버린 거야. 되게 웃기죠, 여러분? 자, 또 하나 이제 상식을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흉노에게 가장 악몽이 되는 건 지금 누구예요? 한무제죠. 자, 누구? 위청, 무슨 교방? 곽거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흉노랑 굉장히 친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 민족이야. 자, 그러면 이거 지울 동안, 자, 지울 동안 흉노랑 굉장히 친했던 우리나라 누가 있을까요? 대충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답일 거야. 부여요, 고구려요 라고 하는데 뭐 약간은 겹치긴 하는데 하나 재밌게 해줄게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아니 그 인터넷에 있는 지도를 쓰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가 흉노라고 보시고요. 요렇게가 지금 한나라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요 지역을 이제 원래 흉노가 먹고 있었는데 한나라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무슨 조선? 고조선. 여러분 이 흉노와 고조선이 엄청 친했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고조선은 흉노의 오른팔, 왼팔이란 말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무제 입장에서는 야 흉노에게 고조선이 엄청 잘해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가서 BC 108년 아이고 우리 민족을 국가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고조선 지역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한나라가 네 개의 군 마을을 설치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에 있던 많은 유민들이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와서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나중에 여러분 몇백 년 지나서 바로 그 유명한
고구려가 요쯤 생겨가지고 300년 동안 한사군을 하나씩 없애서 한사군 몰아낸 게 누구야? 고구려야. 그러면 고조선 복수해 준 게 누구예요?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아래 우리가 여러분 그 베트남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 한무제가 흉노도 두드려 패고 고조선은 멸망시키고 고조선 멸망시키기 몇 년 전에요. 요때 베트남의 나라 왕조 이름이 알아봐 두세요. 남비엣. 요거를 한자로 쓰면 남쪽에 있는 월나라다. 남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한무제가 싸움은 잘해. 쳐들어가서요. BC 111년. 고조선 망하기 3년 전에요. 베트남도 멸망을 시키는데 황당한 거. 우리는 여러분 고조선 망했지만 고구려가 복수했잖아요. 그런데 BC 111년에 한무제가 베트남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9개 한나라가 군을 설치한 다음에 중국 왕조가 계속 망하지만 계속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 이후에 1000년간 베트남을 누가 지배합니까? 중국이 지배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 생각해봐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막 치가 떨리고 8.15 광복절 되면은 막 수많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우리 뭐 김좌진 장군님 김군 막 지금도 여러분 치가 떨리잖아. 그런데 중국 애들은 여러분 1000년을 지배를 당했어요. 언제부터냐? BC 111년부터요. AD 서기 939인가? 한 939년인가? 여러분 1000년 동안 지배를 당해서 그래서 이 베트남 분들이 중국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관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흉노가 여러분 한무제 이후에 세력이 약해지다가요. 자, 흉노가 봐봐. 동쪽과 서쪽 흉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중국이라고 치면 잘 나갔던 흉노가 서쪽에 있는 서흉노. 아니, 바보가 봐, 여러분. 제가 좀 길치야. 자, 볼게요. 자, 동쪽에 있는 동흉노, 서쪽에 있는 무슨 흉노? 서흉노로 이렇게 갈린대요. 이게 대략 AD 59년. 여러분 AD가 뭐냐면요.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살일 때를 AD 1세. 예수님이 만약에 10살이면 AD 10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서양 기준이죠. 그래서 AD 해볼게요. AD가 뭐냐면요. 로마어, 라틴어로 아노 노미노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대한 탄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게 어디예요? 서양이죠. 미국, 유럽이잖아요. 그럼 서양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문화가 뭐예요?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나눈 게 A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AD 59면 뭐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59살쯤 되셨겠죠? 지금은 뭐예요? AD 2000년대가 되겠죠? 해볼게요. 그래서 AD 59년쯤에 서흉노와 동흉노로 나누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 동흉노에 그럼 선우가 2명이 된 거지. 근데 요 동흉노에 호하냐 선우가 있는데요. 요 놈이 너무 서흉노가 미웠나 봐. 그래서 누구랑 손잡아요? 한나라와 손잡고 서흉노를 두드려 패고 요 동흉노는 바로 어떻게 돼요? 호하나 선우는 한나라의 부하가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나중에 요 동흉노가 나중에 북흉노와 무슨 흉노? 남흉노로 갈린대요. 이때가 30년 후 대략 해볼게요. AD 60년. 그럼 잠깐만, 아니 AD 60년 아니 AD 미안해요. AD 80년 이게 60년이니까 90년이다. 잠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동과 서로 나눈 게 60이면요. 북과 남으로 한 게 내가 알기로는 AD 한 90년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북흉노가 망하고 남흉노만 남아요. 그런데 이 남흉노는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한나라에 완전히 복속이 됐다가 나중에 여러분 삼국지의 조조 아시죠? 조조 삼국지 위초고 조조
이 조조가 남용노의 선호를 죽이면서 사실상 여러분 90% 흉노가 망해요. 대신에 10%는 남아 있어서 중국의 부하가 되거나 용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흉노를 얼추 여러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재밌는 거. 이 사람 지금 무슨 무제? 한무제인데 재밌게 해볼게.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여러분 부하죠. 그러면 이 옛날에는요 왕이 뚱뚱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운데 크게 그린 거예요. 자, 한 문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재미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할 때 한번 좀 복습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